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월요일 오후 번개 뉴핑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 초대석으로 한민호 자유공화당 종로 출마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민호 후보는 이 문정권 들어서 참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 이 권력이 올라가면 다 자신의 위치를 생각해서 조심합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출세하고 돈도 벌고 하는데요. 과감하게 문정권을 향해서 할 말 다 하고 장렬하게 들이받고 파면당한 아마 저 공무원 국장급의 공무원이 국장급이었죠. 예. 2급이었습니까? 2급이었습니다. 2급 국장 굉장히 높은 겁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2급이면 뭐 굉장한데요. 2급 국장이 이 정권을 들이받고 할 말 다 하고 파면되는 길을 스스로 택하셨다. 자, 그 한민호 후보가 종로에 나가서 그 두 전직 총리들과 한번 붙어보겠답니다. 자, 영혼이 없는 두 전직 총리와 영혼이 있는 2급 국장 선구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은 원래요, 이 선거 출마하는 정당 후보들을 출마를 요청이 있어도 거절하는데, 저 유일하게 모셨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훌륭하신 분이라서 유일하게 모셨고요. 또 대중들이 그냥 들이받은 사람 정도로 생각하지 한 후보님의 어떤 진면목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요. 자세하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름이 자유한국당이 아니에요. 자도 하도 바꿨어요. 아니, 황교안 이야기를 하려고. 미래통합당의 황교안은 출마할, 저희 방송에 출연할 생각이 있으면 언제든지 개방되어 있으니까 나오길 바랍니다. 그런데 본인이 거부해서 안 나오는 거니 나중에 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낙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방송에 출연할 자신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오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 한 후보님, 이 라이프 스토리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좀 많으신데요. 고향은 어디십니까? 충청북도 청원군, 인구가 한 100명도 안 되는 아주 오지 산골이었습니다. 청원군이시고요. 그럼 학교는 또 어디서 다니셨어요? 학교는 이제 초중고등학교는 경기도 평택에서 나왔습니다. 아, 왜 평택으로 이렇게? 저희 그 선친이 이 평안남도 분이신데 6.25 때 이제 철모르고 혼자 올라마셔가지고 그 충청도에 아주 가난한 집안의 그 딸내미 우리 어머님이랑 결혼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선친이 저를 낳고 이제 1년 반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정말로.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저를 이제 친정에 두고 이제 어디 가야 먹고 살만한가 이렇게 다니시다가 정착하신 데가 평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갓집에서 살다가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바람에 이제 10살 때 어머니랑 이제 합류를 했죠. 그래서 이제 평택에서 초중 고등학교, 평택 고등학교로 오셨습니까? 자, 대학은 서울대 역사교육과 나오셨죠. 서울대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그 당시에는 사범대 가면 취업이 100%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은 데였습니다. 꼴찌로 졸업해도 이제 교사 발령을 낼 테니까요. 제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디 대학 들어가셔가지고는 어떻게 운동권도 좀 하셨을 것 같은 딱 제가 케이스인데요. 80학번인데 그 시절에 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90%가 운동권이었습니다. 그렇죠. 저 역시 이제 운동권 그 지하 서클에 들어가가지고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배우고 특히 이제 공산혁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 공부는 전혀 안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꼴찌로 졸업했습니다. 1년 동안 무기정학도 받아보고 학사 경고도 2번이나 받고. 그런데 제가 선배를 잘 만났어요. 그분이 아주 엄청난 이론가, 공산주의 이론가였는데 그분이 이제 이 공장에 위장 취업해서 근로자들 공산주의 교육하고 조직하겠다고 들어갔다가 어느 날 나와서 후배들 불러 모아놓고 난 전향한다 하면서 전향하는 이유를 후배들한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전향의 이유인즉슨 너무나 참 고등학교 책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배급 경제, 계획 경제를 하려면은 독재가 불가피하다. 근데 독재는 반드시 썩는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독재하고 부패하고 그다음에 비효율적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이거는. 니들도 빨리 전향해라. 라는 얘기를 했고 그때 마침 등소평이 흥묘백묘론 그 이념에 치우쳐서 뭘 판단하고 이렇게 국가를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이 국민들이 어떻게 잘 살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자라는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고르바초프가 이제 뭐 페레스트로이카라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입니다. 동구권이 무너지고. 무너지기 직전. 예.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 끝에 그 전향을 했죠. 예. 전향을 하고 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다가 뒤늦게 예. 이제 이 정부도 그때 마침 이제 직선제로 해가지고 정권이 바뀌었을 87년에. 때입니다. 예. 그때 바뀌었는데 이제 저는 시험을 고민을 좀 제가 오래 했습니다. 미련하게. 예. 그래서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행정고시 준비를 해가지고 그 이제 뭐 다행히 일찌감치 합격을 했습니다. 이 투입한 시간에 비해서는. 근데 그 사이에 또 교사 생활도 좀 하셨죠. 교사 생활을 하면서 예. 이제 어디 중학교. 중학교 교사를 하셨습니다. 예. 교사 하시다가 예. 교사하면서 준비해서 예. 91년에 합격하셨습니까? 93년에 3년에 합격했습니다. 합격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합격해가지고 이제 행시에 합격하면 어디로 갈 건가 이제 선택을 할 때 그 문화체육관광부를 골랐습니까? 예. 그때 그 이제 이 어느 부처에서 근무할 건지 선택하는 과정이 상당히 좀 굉장히 어떤 점에서는 잔인한데 예. 그 갈 수 있는 자리를 부처별로 쭉 나열을 해놓고 예. 성적 순으로 나가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것도 그렇겠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37회인데 예. 그때 이미 그 문체부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져 있을 예, 때입니다. 예. 그래서 앞에 그 성적 좋은 애들이 간다고들 그런 바람에 저는 그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 이제 성적 좋은 친구들이 다음에 딴 데로 가고 예. 제가 문체부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예. 문체부가 제가 이제 역사 교육을 가르쳤기 예, 때문에 예. 역사를 가르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제가 배운 거랑 이제 이 일맥상통하는 게 있을 것 같고 예, 두 예. 번째는 제가 그 이 20대 내내 예. 그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렸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그 이 다음 세대는 예. 좀 되풀이하지 않도록 예.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예.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역사 문화 거리 같은 그런 부분에 굉장히 뭐 일을 잘하셨다고 그래서 후배들이 뽑은 뭐 1위, 네. 1위, 예, 바람직한 담고 싶은 공무원 선배 예. 1위. 정확한 명칭은 바람직한 관리자인데 예. 제가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이제 문체부에서 그 정권 바뀌자마자 쫓겨났습니다. 저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라는 저 한직으로 그냥 자천됐어요. 예. 근데 가가지고 이제 투덜거리고 있는데 혼자 예. 그 문체부 노조위원장이 전화를 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제가 아니 노조에서까지 나한테 뭐 시비를 걸 게 있나 그래서 까칠하게 전화를 받았는데 네. 그 내용이 국장님 그 이 4급 이하 이 전 직원 그 투표를 했는데 국장 중에는 국장님이 그 바람직한 관리자로 선정이 됐다. 그게 제가 문체부에 입사해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 바로 제가 어투를 바꿔가지고 아이고 위원장님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마워했던 적이 그렇게.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 문정권 들어서는 왜 한직으로 자천당하셨습니까? 저는 그 문정권이 들어서기 전부터 예. 민주당이나 이런 그 좌파 진영에서 문제 공무원으로 예. 저를 이제 찍고 있었죠. 어디- 우파다 저놈은. 제가 왜냐하면 공공연하게 이제 그런 얘기를 뭐 온라인상에서나 오프라인상에서나 이 빨갱이들은 안 되고 예. 우리가 이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서 이 부국 강경으로 가야 된다. 예. 뭐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해가지고 원래 찍혀 있었어요 제가. 아,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저는 입을 다물었으면 그나마 괜찮았는데 예.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망치는 짓을 여러 가지 했는데 그중에 제가 특별히 문제 삼은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소위 소주성. 예. 이 최저임금을 뭐 도저히 그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없을 수준으로 높여놔가지고 중소상공인들 다 나가 자빠졌어요. 그다음에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자리가 없고 거기다가 또 주 52시간 근로제. 저는 그 위헌적인 그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이런 정책이랄지.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문재인이가. 전 세계 지식인들이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에 인류의 미래가 달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참 무지막지하게 주저앉히려고 그러고. 세 번째는 반일 선동을 이것들이 문재인이가 취임하고 나서 계획적으로 집요하게 반일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일 선동을 하는 이유는 이 한일 간의 관계를 깨므로써 한미일 동맹을 와해시키기 위한. 그래서 깨기 위한 거예요. 삼각 안보 동맹 구도를 그렇습니다. 와해시키기 위한. 그래가지고 이거를
중국 공산당이랄지 북한이랑 어떻게든 잘 지내려고 하고 의도적으로 이제 예. 반일을 예. 해서 약한 고리로 예. 계속 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를 제가 지속적으로 그건 안 된다. 예. 라고 공공연하게 이제 지적을 했죠. 예. 한두 번도 아니고. 심지어는 조국이가 그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예. 이 김남중과 하는 남민전 이 자생적 그 공산주의자가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은 그 감옥에 가서 징역 살면서도 동료한테 우리가 정권 잡으면 우파들 한 200만 원 죽이겠다. 예. 라고 한 놈이에요. 그 놈이 지은 그 노래를 지 페이스북에 옮기면서 반일 선동을 하고 그러길래 제가 그 이튿날 그 뒤늦게 알고 그 이튿날 바로 그 페이스북에 그래 나는 친일파다. 예. 지금은 친일을 하는 게 애국이다라고 이렇게 바로 치받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그게 이제 뭐 찍혀가 있다가 예. 이제 인사 조치까지 그렇습니다. 해야 되겠다고 칼을 뽑게 만드는 예, 예. 결정적인 그랬던 것 동기였다.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인사를 갖다가 이렇게 조치를 하려 그러면 그냥은 자를 수는 없으니까 절차가 있어서 예. 이제 불려갔지 않습니까? 인사위원님 그게 뭡니까? 민정수석 산하의 공직감찰반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게 보통 보면 이런 부분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직기강이나 뭐 이런 게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런 쪽에서 보통 인사를 할 건데 예. 그게 근데 수석실에서 직접 조국이 직접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 갔습니까? 청와대로 예. 갔습니까? 가서 청와대 밑에 이 밑에 있는 예, 창성동 예, 별관에서 거기서 한 뭐 4시간 좀 넘게 예. 조사를 받았는데 그 조사관한테도 이제 제 평소 생활 그대로 다 얘기를 해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심지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사관이랑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그 문재인이가 저 채콩가 어디 그 순방하면서 이게 우리나라 원전을 수출하겠다. 예. 원전 상담 뭐 그렇게 이런 말을 하고 하면서 갔죠. 거기 가서 그 대한민국 원전을 수십 년 했는데 사고 한 번 안 났다 뭐 이런 얘기를 짓거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페북에 아니 그 국내에서는 그 원전을 죽이면서 원전 수출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건 육갑이다. 예. 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그 육갑이라는 표현이 이 공무원 징계 사유 중에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걸렸어요. 보통 품위 공무원으로 처벌해서 징계를 하려면 그거는 혼외 뭐 관계라든지 그런 뭐 이런 겁니다. 거만 이건 뭐 예.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예. 그래가지고 그 조사관이 저보고 이게 이제 품위 유지 의무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저보고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그럼 이런 걸 갖다가 국내에서는 원전 죽이면서 수출하려고 하는 이걸 육갑 말고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나중에 재상을 적은데 파면 사유로 개전에 정이 없다. 예. 저는 이게 민주화 운동에서 집권하고 조국 같으면 그야말로 민주화의 화신인 것처럼 하고 다니는 인간이 어떻게 개전에 정이 없다고 오공식 예. 그런 개전의 정 이건 사람 될 가능성이 없다 이런 말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파면을 시켰죠. 예. 공무원이 파면되는 거하고 그냥 징계되는 거하고는 보통 의원 면직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파면 당하면은 이제 연금이 예.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납부한 것만 이제 받고 예. 공무원으로서 이제 주어졌던 예. 이제 불려진 연금을 예. 다 못 받고 그렇습니다. 일부만 받게 되는. 예.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래도 내 보내면서 그거는 주고 자르는데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제가. 예, 자, 이게 이 연금을 포기하는 대가로 소신을 택한 데 대해 후회는 없으십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징계하려면 징계위원회가 있고, 예. 이제 소청심사라는 걸 또 한 번 합니다. 예, 내가 억울하게 당했다. 예, 이제 예, 항소하는 예, 거죠. 예. 예. 근데 두 군데 이제 가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반성한다고 그래야 되나,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머리를 숙여야 되나 고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제 평소 생각을 가서 그대로 얘기하자. 예. 그래서 이제 소청 위원들이랑 뭐 거의 30분 동안 논쟁을 하다 나왔습니다. 가서.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게 결정문을 보니까 저보고 이게 친일파라는 거예요. 저는 친일파. 친일파. 참 역사 교육을 전공하신 분한테 친일파라고 그러네요. 저기 중학교 때 교사를 하실 때도 뭐 역사 교사 예, 하신 거죠. 역사 국사.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친일파라고 합니다. 참 사람이요. 말은 쉽지 소신을 택해서 그런 결정을 하려면 그건 영원히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다 가면 숙이게 되는데 대단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변 머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억울한 일을 당하셔서 이제 그동안에 작년에 그게 10월 달입니까? 예, 작년 10월 1일 예. 파면당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일에 대한 이제 진상도 이제 밝히고 복수도 하고 또 새로운 인생을 이렇게 정치판에서 이렇게 살아보겠다면 보통 보면 저 미통당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으로. 예.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는 6급이에요. 예. 우리 한민호 국장님 같은 경우는 2급이에요. 예. 그러면 같이 들고 받는 과정에서 뭐 일을 소신 있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저는 훨씬 더 이렇게 이 확신범이고 또 고위직입니다. 예. 그런데 왜 미통당으로 안 가시고 자유공화당으로 가셨습니까? 저는 그 선택을 할 때 예. 그 진실과 정의 예. 그 가치를 지키는 정당이 어딘가 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라고 왜 거대 야당에 가고 예, 싶지 예. 않았겠습니까? 이제 특히 제가 문제 삼았던 건 이제 속으로 혼자 문제 삼았던 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님 그 탄핵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박 대통령님 탄핵은 사기 탄핵이고 불법 탄핵이다. 예. 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이게.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죠? 미래통합당인가요?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은 그런 그 진실을 외면하고 그걸 탄핵을 덮고 가자, 뭐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거 보고 이것들은 진실을 외면하는 집단이다. 제가 진실을 왜 중요시하냐면은 민주주의라는 게 국민들이 이제 주권을 행사하는 제도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할 때, 즉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의사결정의 토대가 진실의 토대를 두느냐, 아니면 거짓, 선동, 조작, 날조의 토대를 두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국민의 선택이지만 정반대 결과를 내거든요. 그리고 진실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그야말로 심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 최고의 이 진실을 가려야 하는 사건은 바로 박 대통령이 탄핵 사건이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 탄핵을 묻고 가자는 건 진실을 묻어버리자는 거고 민주주의를 묻자는 거고 대한민국을 묻자는 거다. 그래서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원 하나밖에 없는 그 당으로 정말 내가 갈 데가 여기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예. 처음부터. 예. 예. 참 대단하시네요. 자, 그런데 이제 가서도 또 그 당이라도 뭐 좀 비례대표나 좀 하지 왜 저기 종로로 나가신다고 결정을 하셨습니까? 예. 이 종로는 비례대표 제가 비례대표 근데 다른 분들이 하실 만한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종로를 선택한 이유는 종로는 그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뭐 물리적으로는 뭐 청와대와 정치 1번지고 예, 그렇죠. 정치 1번지고 그다음에 뭐 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지난 그 이 박 대통령님 그 탄핵 사건 때 그 좌파 이 촛불 쿠데타 세력이 이렇게 한때 점령을 했었습니다만 그 저희 우파 애국자들이 그야말로 거의 4년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 피, 땀, 눈물을 흘려서 되찾은 땅이에요. 보수의 성지입니다, 거기가. 근데 그런 곳에 출마한 유력한 두 후보가 한 사람은 이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질을 하면서 나라를 오늘 이 꼴로 만들어 놓았는데 반성도 하나 안 하는 웰빙 좌파. 또 한 명은 아니 이 황교안 대표는 도대체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지난번에 연초에는 또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 이게 총선 끝나면. 근데 그거는 내각제 개헌은 아니다. 뭐 이런 그 양반이 사기 탄핵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어요. 아직까지.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이런 사이비 보수 가짜 우빠한테 그럼 종로를 줄 거냐? 둘 다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두 사람을 꺾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현재의 정치권의 뭐 언론들은 다 외면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불난 호떡지처럼 가장 시끄러운 일이 지금 개헌을 하겠다. 자, 한쪽에서는 지금 이 우한 폐렴이 이렇게 번져서 6.25 이후에 최대 국난이 전개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총선을 지금 다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총선과 더불어서 같은 날 개헌 국민투표까지를 추진한다고 지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개헌에 대한 입장은 지금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6.25 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뭐, 제가 6.25는 겪지 않았습니다만은, 정말 6.25 이후에, 최대 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와중에, 이 지난 3월 4일 날, 박 대통령님께서, 이 과거에 이런저런 뭐 문제가 있지만, 일단 그 사악한 문재인 정권을 없애기 위해서 보수와 통합하라 이런 간곡한 메시지를 내고 그 이틀 있다가 그거 준비하는 줄 알고 있던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밀실에서 이 김무성 등 탄핵의 주동 환자들이 밀실에서 이 박지원 전 장관 그다음에 민주당이랑 몰래 야합을 해가지고 이거를 발의를 했잖아요. 민의를 예. 수렴한 과정도 일체 없이 예. 이 과정 자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다. 이 첫째. 두 번째는 만약에 이 개헌안이 통과가 되면 100만 명 금방 모읍니다. 이 100만 명이 수시로 이 개헌안을 발의를 할 텐데 1년 내내 나라가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예? 온갖 개헌안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 영세 중립국으로 만들어서 미군을 철수하자는 이런 망상에 빠진 놈들도 나올 테고 뭐 내각 재개헌은 물론이고 뭐 별 얘기가 다 나올 겁니다. 이런 이 100만 명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게 하는 이 조항 자체가 많은 문제를 이게 내포하고 있고, 끝으로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게 소위 이 원포인트 개헌안의 실제 의도는 이걸 징검다리 삼아서 이 내각제 개헌, 나아가서는 이제 사회주의 개헌을 하려는 거죠. 이게 그 김무성 등 사기 탄핵에 앞장섰던 자들과 민주당이 합의를 해서 만든 이게 개헌안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서로가 원하는 걸 다 집어넣을 수 있겠죠. 이 나중에 이제 진짜 얘들이 개헌을 하고자 할 때. 정치인들은 저거들이 원하는 거. 예. 또 밑에 좌파 단체 추진하는 그렇습니다. 그 26개 민노총 등 단체는 예. 자기들이 원하는 친북적이고 예. 친중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예. 다 골고루 들어가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주의 개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사실은 저희 자유공화당에서 논평을 냈습니다. 논평의 내용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사회주의 개헌을 저지하기 위해서 정당, 시민단체가 총궐기에서 이제 연대 투쟁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고, 두 번째 제안은 개헌안에 미통당 의원들, 개헌안에 발의한 미통당 의원들을 미통당이 황교안 대표가 당신이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생각이 있으면 제명해라. 개헌안을 발의한 자들을. 그다음에 개헌안에 발의한 자들 중에 공천을 받은 놈들이 있으면 공천을 철회해라. 예, 6명인가 있더만요. 예, 이 세 가지 요구를 저희가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예, 그 지극히 옳은 이야기고요. 자, 그 역사를 전공하셨으니까 예.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개헌이 언제입니까? 가장 최근에 87년 개헌. 예, 그러면 33년 만에 지금 개헌이 시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실제로. 예. 근데 33년 만에 시도되는 개헌이 이렇게 지도새도 모르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예.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가 있는 겁니까? 이놈들은 반드시 그야말로 심판을 해야 됩니다. 예. 정말 저는 정말 육두문자가 튀어나오는 걸 지금 간신히 참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종로에 출마해서 이제 같이 싸우게 될 그 황교안 후보 자체가 예. 1월 22일 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친다며 총선 승리하면 예. 개헌하겠다고 예.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황도 거기에 아까 저 야당과 내통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서로 그 묵시적으로 동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당이라고 보시죠. 예. 네. 그래서 뭐 저하고 그런 부분에 시각이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예, 일당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원 집정부제 개헌이라는 거는 예. 그야말로 국민이 뽑는 대통령은 손맛이나 좀 봐라. 예. 예? 대통령 너가 뽑기는 뽑는다. 그렇지만 그 대통령 아무 힘도 없는 바지지 않습니까? 예. 바지. 예. 그리고 실제로는 실세 총리. 예. 자기들은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실세 총리라고도 하고 책임 총리. 책임 총리라고도 하고 뭐 예. 여상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는데 예. 국회에서 다 하고 국회의원이 장관 다 해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장관급이 한국에 한 30개 되죠. 예. 그죠? 예. 장관급이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한 30개 되는 장관을 4년 동안 돌리면 한 120명 1년씩 해먹으면 한 120명 국회의원이 장관 해먹고 그러겠네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 문제는 이 보수 진영 안에 지금 미통당에는 2018년 4월 달에 이원 집정부제를 당론으로 채택해 갖고 예. 있어요. 아십니까 그거? 예. 압니다.
자, 그러면 당론으로 채택했으면 이번 총선에도 우리가 이원 집정부제를 당론으로 총선의 공약으로 내걸고 이기면 문을 압박해서 문하고 같이 나눠 먹는 이원 집정부제를 하겠다. 예. 이렇게 떳떳하게 내걸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당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심재철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지금은 이야기하지 말자, 총선 앞두고 뭐 이 심판이라는, 문재인 심판이라는 대의가 좀 희석되니까 예. 이제 새로 국회가 구성되면 총선 이후에 새 국회에서 개헌하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황교안과 심재철 말이나 미통당의 이 의총에서 결의한 내용을 보면 미통당 자체가 지금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하겠다라는 세력으로 규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개헌 세력이죠. 예, 당 개헌 자체가. 세력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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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미통당이라는 것은 당의 대표, 원내대표부터 당 자체의 의총 결의까지 전부 다가 개헌 세력이죠. 예. 그 저는 그 미통당이 그 자칭 보수당이다. 또 이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미통당을 마치 우파 정당인 것처럼 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 이번에 개헌안 발의 과정을 보십시오. 이게 보수당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민주당 이중대입니다. 예. 그래서 미통당이 만약에 자기들의 안이 아니었다면 개헌 발의에 동의한 이 발의 의원들을 제명시키고 예, 빨리 그다음에 해야죠. 그도 공천을 또 받은 사람들은 공천에서 다 배척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개헌하지 않겠다고 당론으로 예. 국민 앞에 약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안 하지 않습니까? 예.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수 진영에 하나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저는 황이 정권과 그런 거래 부분에 기울여져 있다고 오래 전부터 보고 황을 하여금 강경한 투쟁을 굉장히 요구했는데요. 예. 많은 그 황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대해서 뭐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황이 결정적일 때 본색을 드러낼 거랬는데 1월 22일 날 기자회견을 하는 거 보고 예. 저는 이제 본색을 드러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쯤 조선일보나 한국의 이 보수 언론이라는 데서 다 보수 통합을 통해서 문재인을 심판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러면 보수 통합을 통해서 문재인 심판하자고 한국당으로 다 합치는 그런 이 통합당을 만들어 놓고 이제 통합되니까 개헌의 동조를 사실상 다수가 하고 또 당의 분위기도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예. 문재인을 심판 탄핵하자고 보수 통합을 이렇게 하자고 주장했던 그래서 분위기를 이렇게 끌어모으고 김문수, 정강훈 목사 이런 사람을 비판했던 예. 이런까지 거론해서 비판했잖아요. 그럼 조선일보나 이런 보수 언론은 지금 자신들이 모아놓고 한마디로 개헌하자고 모은 겁니까? 이게 좀 어불성설이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보수 언론에 대해서 참 우리 대표님과 뭐 또 참 뜻있는 이 보수 애국 시민들이 다 마찬가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또 동아일보 이런 소위 이제 보수 진영을 이끌어가는 언론이 생각을 좀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이르르 일개 언론을 이렇게 얘기할 때 조선일보다 그러면 조선일보의 전체 구성원이 하나의 생각이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않겠죠. 지금 조선일보의 논조를 끌고 가는 몇몇 분이 지금 이 반문재인 전선, 연합전선을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이 문재인 세력과 이 밀실에서 야합해가지고 개헌을 추진하는 걸 뒤에서 밀어주고 있다. 당장 이번에 이 밀실 개헌안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기사를 냈습니까? 안 냈잖아요. 한 줄도 안 썼어요. 예.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소위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일보가. 그래서 조선일보의 구성원들이 다양할 텐데 정말 저는 건전한 이 보수 애국 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내부에서도 좀 자정 운동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원 집정분제랄지 뭐 내각제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예, 말씀하시죠. 이 두 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통령은 그냥 이거 없거나 있어도 이제 핫빠지고 의원들이 이제 모든 장관직도 돌아가면서 하고 이게 모든 정책 결정 집행을 다 한다는 제도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제도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중국의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지금
소위 차이나 게이트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그 수사에 착수했다고 그러는데, 중국 애들이 차이나 게이트는 일단은 이제 온라인 댓글 부대, 중국에 한 뭐 1,000만 명 가량 된다고 하는, 또 이게 국내에 이제 이거 중국 애들 유학생들이 한 7만 명 들어와서 중국 공산당 지위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온라인 세상만 장악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중국 애들이 저 호주라시 뉴질랜드에서 한 짓을 또 뭐 다른 뭐 미국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서 한 짓을 이 참고해서 이게 대한민국 전개를 들여다보면 이것들이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친중파, 좋게 말해서 정확하게는 간첩들을 대거 포섭을 해놨다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내각제는 특히나 이런 그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세력, 미국이 안 했으면 우리 벌써 이게 적화됐습니다. 이 거대한 세력이 온갖 그 전방위적인 공작을 해대는 이런 나라에서 내각제를 하면은 이거는 대한민국을 공산당에 상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한민국에서는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예. 자, 그 좋은 말씀이고요. 이번에 총선에 보면 예. 이 공약이 실종된 총선이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무슨 공약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 김종인을 데려올라다 잘 안 됐지만 김종인의 경제민주화와 예. 그거는 저 정경련, 경실련 수준이고 경실련. 예. 그다음에 저 황교안의 민부로는 정경련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면 정경련하고 경실련을 짬뽕으로 만들려고 그랬는가 예.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공약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예. 볼 때. 자, 그런데 그동안에 그 공직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요. 지금 이번 선거에 뭐 공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준비를 하셨습니까? 예.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선 소주성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자. 예.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최저임금제 자체를 폐지해야 되는데 예. 뭐 일각에서 논란이 있으니까 최저임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다시 낮추고 예. 주 52시간 근로제는 폐지해야 됩니다. 예. 예, 우리나라 같이 지금 이 세계에서 이게 경쟁이라는 게 그야말로 나노초 단위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저녁이 있는 삶 운운하면서 주 52시간 근로를 강제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충분한 보상을 주고 일을 더 시킬 수 있는 회사, 또 일을 더 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은 얼마든지 더 일을 하도록 하자라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름값이 이제 반이 세금인데 이 기름값을 아예 그 세금을 아예 없애가지고 기름값을 반으로 해서 서민 경제를 좀 살리자. 그럼 그게 이제 거기에 기름에 달라붙는 이게 세금이 27조 원인데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억지로 죽이고 있는 원자력 발전을 다시 활성화시키면은 그 돈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 그 시기 말기에 아마 그 원전의 이 전력 생산의 비중이 한 30% 내외였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게 한 23% 정도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깜짝 놀라실 텐데 1990년대에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 비중이 50%를 넘었었어요. 예. 한때 그런 적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게 원자력 발전 가지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특히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요새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학자금을 대학 졸업하고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35살 때까지는 그 학자금 이 상환을 좀 유예를 시키자. 이런 안도 냈고. 기존에 이제 보수의 이 문제점, 특히 보수가 외연을 확장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을 보면 보수가 사실은 우리 사회의 수구 기득권 편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수구 기득권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이 안위와 자기들의 이해를 위해서 보수라고 가장했지. 저는 뭐 이 통체적으로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일부 재벌의 이해관계가 보수의 마치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으로 이렇게 이제 강제화됐다. 또 상당히 개혁적인 어떤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수 진영에서 외면해왔다. 뭐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 같은 거 저는 가장 개인적으로 공정한 게 시험 쳐서 가는 거라고 봅니다. 시험 쳐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대학 들어가는 방법이 수천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보수가 커버하지 못하는 과감한 개혁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뭐 대학 입시만 하더라도 당연히 정시가 뭐 이게 90% 이상을 차지해야 되고 아주 예외적으로 무슨 뭐 수신지 이걸 이렇게 택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저희 당에서 내놓은 이 공약 중에 하나 이제 자랑하고 싶은 거는
영어를 빨리 이제 제2의 공용어로 만들자라는 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제 이게 대한민국 경제 자체도 국제화돼 가지고 영어를 모르면 취직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중산층 이상들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다 애들 시키죠. 영어 교육을 유학도 보내고 뭐 별짓 다 해서 영어 교육을 시키는데 서민들은 애들한테 영어 교육을 못 시키는 거예요. 못해 되죠. 예. 그래서 영어 때문에 빈부격차가 그냥 세습이 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그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우리가 한 30년 정도 이 시간을 잡고 한 세대죠. 영어를 제2 공용어로 만들어서 영어 때문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 가는 이런 꼴은 없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그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충실하고 특히 이제 서민들의 삶을 장단기적으로 감안을 해서 뭐 이런저런 정책을 내놓고 또 내놓을 예정입니다. 예. 자, 보수가 이 진정으로 외연을 확장할 부분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출마한다고 이제 이 또 특유의 그 미래통합당 유에서 노는 보수 분열에 대한 그 입장은 무엇입니까? 보수 분열이요. 네. 첫째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첫째는 저희 자유공화당은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이게 통합이나 연대, 연합 뭐 이런 것들을 제안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쪽 미래통합당에서는 우리 당을 이제 투명 인간 취급을 하고 있죠. 우리 두 분 대표님이 계신데 그 김문수 대표님이랑 뭐 조원진 대표님 계신데 저쪽에서 공식적으로 한번 만나자는 얘기 한 번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당이 이 통합을 거절하고 뭐 분열하는 게 아니고 저들이 통합을 이제 거부하고 있다. 특히 이거 관련해서 저희 그 자유공화당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한 100명 정도 출마를 시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50명 내외가 그 수도권 출마자들인데 이 상태에서 그 총선을 맞이하면 자칭 보수라고 하는 미래통합당과 저희 그 자유공화당 둘 다 이 총선에서 아마 대패할 거다. 이 굉장히 큰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얘기라도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야말로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거는 미래통합당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총선 결과가 이 보수 진영의 참패로 나올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통당에 있다. 이런 말씀. 통합을 거절한 그렇습니다. 미통당의 책임입니다. 자, 그거 보십시오.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현주당, 심지어 장기표시,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 다 지분을 인정해서 통합을 했는데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통합을 사실상 거절하면서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뿔뿔이 해체해서 들어오라는 것은 사실상으로 통합했을 때 가장 투쟁력 있는 집단이 당내에 한 세력으로 남았을 경우 향후 벌어질 당내의 어떤 권력 투쟁이나 이런 부분에서 황교안이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신감도 없고 아마 저는 이들이 기본적으로는 뭐 이게 투쟁의 의지가 없는 집단이다. 이렇게. 붙어 먹으려고 작정했는데 그렇습니다. 계속 싸우자고 하면 골치 아파질 그렇습니다. 테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자, 그래요. 지금 이제 종로에 나서시는데 종로 유권자분들한테 좀 접촉을 좀 하고 계십니까? 지금 발표한 지 이제 며칠 안 돼가지고 사무실 구하고 이제 곧 이제 현장으로 내려가셔서 접촉을 해야 될 건데 종로 유권자분들에 대해서 좀 하시고 싶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종로가 이제 정치 1번지인데 이 정치 1번지 유권자 여러분, 저는 이 나라를 망치려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망국적인 정책들, 소주성, 원전 폐기, 반일 선전 선동 이런 것들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정말 한두 번도 아니고 수년 동안 이 정부 들어서는 1년 반이죠. 정권 출범부터 제가 쫓겨날 때까지 계속 비판하다가 이 파면당한 공무원 100만 명 공무원 중에 하나 있는 공무원입니다. 소신이 있는 공무원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가 문체부 국장으로 현직에 있을 때 우리 그 문체부 노조가 이 무보직 서기관 이하 이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리더십이랄지
또 뭐 인간성까지 뭐 당연히 평가가 되는 거죠. 또 능력이랄지 이런 뭐 여러 가지 항목에 걸쳐서 평가를 받았는데 제가 최우수 국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뭐 이 정도 되면은 능력은 제가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문재인 정권의 그 폭정, 그 실정을 비판한 게 제가 근무하던 문화체육관광부 일 가지고 비판한 건 아닙니다. 물론 문체부 일 가지고도 비판을 뭐 일부 했습니다만 그건 뭐 별거 아니고 이 대한민국의 국정 전반에 관해서 그 예를 들어 원전만 하더라도 뭐 경제부처 일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뭐 이 소주성 경제부처 일입니다. 그다음에 그 반일 선동에 관한 비판은 외교 안보에 관한 이 사안이고 그러니까 이런 국가 운영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이런 이 사안들 전반에 걸쳐서 제가 비록 문체부 국장이지만 혼자 나름대로 꾸준히 공부를 하고 여러 사람 얘기 듣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식견을 다져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놈입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릴 건데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번영의 길로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당은 저희 자유공화당이고 제가 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종로는 대통령감을 배출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예, 우리 말씀하시죠. 유권자 여러분께서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더 있으시면 좀 알아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유세하러 다니다가 예. 황교안을 만나면 네. 뭐라고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뭐 우선 인사해줘. 제가 예. 그분한테 그 공무원 과장으로 있을 때 그분이 총리로 계시고 그때 그분한테 제가 감사패 일 잘했다고 감사패도 받았습니다. 예. 가서 인사드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객관적으로 우리 황 대표님 당선 가능성 없습니다. 예. 한민호로 예. 후보 단일화 해주십시오. 예. 라고 제가 직설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퇴하라고 말씀하시겠답니다. 여러분, 지금 한민호 자유공화당 종로 출마자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들으셨습니다. 자, 소신 없는 총리 출신 2명, 그리고 소신 있는 문체부 강단 있게 파면당하신 한민호 국장. 저는 뭐 평소에 이 방송에 이 정치 출마하는 사람들을 일체 출연 안 시키는데요. 제가 출연시키는 데는 약간의 서로 간에 이견이 있어도 이견은 조금 있습니다. 이 바라보는 관점에서요. 그렇지만은 이분이 지금 개헌을 저지하겠다라는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자유공화당의 대표 주자고 또 자유공화당의 지역구 출마자를 상징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늘 모셔서 개헌 저지라는 큰 대의에 종로 선거가 하나의 구심점이 되도록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확실한 선택을 당부드리고자 모셨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 이 홍장소 TV에 나오는 거는 사실 가문의 영광입니다. 불러주신 우리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저한테 조언해 주시고 제가 장점이 하나 있는데 이 남의 얘기를 잘 듣습니다. 또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총선 끝나고 이겨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6시 반입니까? 6시 반에 또 생방송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혼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